남산 주변의 고도 제한 지구는 좀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경궁부터 세운상가 그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이 녹지축이 용산민족공원까지 이어집니다. 서울시 비욘드 조닝을 이미 시작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고도지구라는 겁니다. 고도지구. 그죠? 고도지구도 용도지역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용도지역이 만약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재정비가 되면 고도지구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오늘자 뉴스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남산 일대 고도 제한을 풀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피력을 했고요. 연내에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과 남산 주변의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사를 해보고 현장 탐방을 해보고 이 주변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움직임이 없지만 이 고도지구가 해제되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가치가 상승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람은 10년 후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난 큰 격차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용산에 대해서 좀 한번 보면요. 용산에서 이 이태원 쪽 주변이 이제 고도 제한으로 이제 많이 묶여 있는데,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용산에서도요, 네노라고 하는 상업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업 시설이.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층 이하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만약에 고도 제한이 풀려서 40층,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수가 있다면 이 이태원 일대의 토지 가격은 2배, 3배로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용산에 지금 서울역부터 삼각지,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로 라인이 용산의 테일항로 역할을 앞으로 담당을 할 건데, 제2의 용산의 테일항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태원 업무타운이 만들어질, CJ그룹도 있고 삼성에서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뭐 지금 서우암동과 동우암동이 있는데, 서우암동은 지금 재개발을 차근차근 나가고 있고, 이 동우암동이라든가 해방촌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용산공원과 남산을 맞물려 있고 서울역이라든가 기타 인접시설과의 접근성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가치 상승이 있을 거고요.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태원은 동우암이나 해방촌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경리단 길도 있고요, 그리고 해방촌 길도 있고, 그리고 신흥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상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풀린다면 2층짜리 카페보다 4층, 5층짜리 엘리베이터 등 카페들이 장사가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용산 공원에 대한 조망권도 나올 거고, 앞으로 남산 공원에 대한 조망권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보다는 상업화로 좀 많이 이태원 쪽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그렇다고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안에서도 재개발 진행되는 지역들이 나오겠지만 동우암이나 해방촌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 텐데요. 중구는요, 지금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 중구에서는요, 남산 고도 제한 완화를 하기 위해서 8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니까 올 8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착수를 하고요. 특히 설문조사나 주민 토론회, 주민 협의체 등을 구성을 해서 이 남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중구 구민들한테 공론화를 시켜서 이 주민들의 힘을 엎어서 지금 이 고도 제한을 용산구보다도 더 빨리 좀 이 지역에 대한 고도 제한을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남산 주변의 고도 제한 지구는 좀 제 생각보다 좀 더 빨리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남산 주변 지구의 고도 제한 지구들을 보면요, 일단은 여기 이제 회연동이라는 동네가 있겠죠. 회연동이라는 동네가 있고, 명동역 앞에 남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정로 이쪽에 이 동네가 이제 장충동이라든가 예장동이라든가 필동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신당동 주변 지역이 이제 고도 제한 지구로 물려 있습니다.
요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지 되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 지역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자, 노후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 지역이 엄청나게 노후도가 심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시면요.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89% 정도 되고요.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심각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죠. 해안역 주변에 해안동이 있고요. 면동역 주변에 남산동이 있고, 충무역 주변에 예장동, 필동, 장충동이 있고요. 이제 동대 입구 이 아래쪽에 이제 신당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이 지역들을 한번 보면 일단 해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서울역 역세권 개발과 용산 역세권 개발이 좀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일단 해안동 같은 경우는 회원 1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성공을 필두로 해안동의 지역 자체의 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속도를 못 내고 있을 뿐이지 회원동은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나 이 회원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 계획 안에는 이미 거의 종상향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회원동은 매물도 없을 뿐더러 가격도 투자금도 한 2, 3억 대 이상 올라가는 지역이고요. 또 신당동 같은 지역은 뭐 예전부터 이슈화가 됐던 지역이죠. 그죠? 신당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슈화가 되었던 지역이라서 여기도 투자금 한 2억 대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좋아질 건 알겠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이 남산동과 이 특히 필동, 예장동이라든가 장충동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투자금이 뭐 1억 미만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정말 많이 들어봤다 1억대 초반. 요즘 재개발, 특히 도심권 재개발 지역에서 1억이나 1억대 초반 혹은 1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기는 지금 이 부동산 폭락기여도 하락기여도요, 그런 물건을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특히 이 충무로역 인접 지역에 있는 노후주택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미 이 지역은 서울시 비욘드 조닝을 이미 시작한 지역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운상가를 어마어마하게 고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운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풀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녹지가 들어가죠. 세운상가를 관통하는 이 중심부에는요, 대규모 녹지시설이 들어가고 양쪽으로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 도심이라고 하는 세운상가가 삼성동 GBC타운 같은 게 수십 개 동이 들어갑니다. 왜? 전체 6개 구역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남산 아래쪽 지역이죠. 이 지역은 노후도가 이렇게 심한데 과연 이 지역이 이렇게 가만히 놔둘 거예요. 두 번째는 창경궁부터 세운상가 그리고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 이 녹지축이 용산민족공원까지 이어집니다. 녹지축이 충무로역 뒤쪽 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녹지축이 들어가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남산 주변은 엄청나게 슬럼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 회원동이라든가 남산동 그리고 예장동, 필동 같은 경우 특히 뭐 신당동보다는 지금 이 말씀 이 세 군데 지역은 맹지 비율이요 거의 한 50% 정도가 넘습니다. 맹지 비율이 높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자체적으로 개발은 불가능한 겁니다. 즉 정비 사업을 통해서밖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남산 주변에 있는 이런 노후주택가가 계속 슬럼화되게 되고 더럽혀진다면 남산의 가치 또한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그죠? 남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산 주변에 슬럼화되어 있는 노후주택가에 대한 정비는 필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용도 지역의 대대적인 변화 그 중에 하나가 남산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라든가 고도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춰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